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명문대학,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 대강당. 세계 각국에서 온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찬 강연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국식 억양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이 유럽보다 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강연장 안에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요? 유럽보다 위라고요? 그건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한국이 대단한 건 알지만 그래도 유럽을 추월했다고요? 특히 유럽 출신 학생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교수의 말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인 것은 인정하지만 유럽을 넘어섰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강연을 맡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유럽 출신 학생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학생,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지요. 한국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한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K-팝?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학생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장에 모인 대부분의 유럽 학생들은 한국을 기술 강국 혹은 문화 강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럽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강연장 한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이 가진 문화적 유산,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교육 수준 등을 감안하면 유럽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교수는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추월했는지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강연장의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현재 위상 유럽을 넘어선 수치들.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율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5G 보급률 세계 1위,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 세계 최상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기준,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학생들은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주장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수치들이죠. 학생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럽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단일한 강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으며 경제적 격차도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전방위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대 유럽 비교 분석. 영국 대 한국. 지하철 정시 운행률 영국 90%, 대 한국 99%. 건강보험 만족도 영국 평균 3.2점 대 한국 4.7점. 5G 커버리지 영국 50% 미만 대 한국 90% 이상. R&D 투자율 영국 1.7%, 대한국 4.8%, 프랑스 대한국, KTX 대 TGV 평균 속도 한국 305km, 대 프랑스 277km, 제조업 경쟁력 순위 프랑스 7위 대 한국 1위, 응급실 대기시간 프랑스 3시간에서 4시간 대 한국 30분 이내. 이제 강연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출신 학생들이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이 유럽을 추월했다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분명 유럽이 아직도 강력한 경제문화적 영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유럽을 능가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독일 출신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경제적인 성장이나 기술적인 발전이 곧 유럽을 추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교수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럽을 추월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비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사회적 시스템,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서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우위에 있는 요소들은 경제적 안정성. 유럽은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 불균형을 겪고 있으나 한국은 꾸준한 성장을 유지 중. 공공의료 시스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가성비와 접근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인프라 유럽은 5G 구축이 더딘 반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 문화적 파급력 K-pop,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문화적 위상을 드높임.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여러 강점들이 한국과 비교될 때 더 이상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한국을 다시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수세기 동안 세계를 주도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나 한국이 이제 그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교수의 설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존슨 교수는 청중의 반응을 살펴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강연장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유럽과의 비교, 1인당 GDP 성장률, 대한민국 2023년 기준 33,000달러, 영국 2023년 기준 45,000달러, 프랑스 2023년 기준 44,000달러. 이 표를 보면 여전히 유럽이 한국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최근 30년간 GDP 증가율, 대한민국 500% 이상, 영국 78%, 프랑스 65%.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은 단 30년 만에 자국의 경제 규모를 5배 이상 키웠습니다. 반면 유럽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동안 7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요.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메모를 하며 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혁신 R&D 투자에서 세계 1위,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 대한민국 4.81%, 세계 1위, 독일 3.2%, 영국 1.7%, 프랑스 2.3%.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래의 경제를 주도하는 요소는 단순한 자원이나 노동력이 아닙니다. 혁신과 기술력이죠. 한국은 이러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습니다. 교수는 자료를 보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생산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LG 디스플레이는 세계적인 OLED 패널 공급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이상이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지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검색하며 교수의 설명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강연장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논의로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5G 보급률 2023년 기준, 대한민국 98%, 영국 53%, 프랑스 45%, 독일 47%. 한국은 5G 네트워크 보급률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5G가 안정적으로 잡히나요? 교수의 질문에 몇몇 유럽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4G LTE가 주력으로 사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5G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국 어디에서나 5G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5만 Mbps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500Mbps 수준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용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됩니다. 의료 시스템 한국이 유럽을 뛰어넘은 이유. 이제 교수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 중에서도 의료 분야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비교, 대한민국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성 세계 최상위권, 영국 NHS 긴 대기시간, 의료 시스템 과부하, 프랑스 높은 의료비 부담, 독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되나 의료보험료 부담이 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히 훌륭한 측면이 있지만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고 대기 시간이 짧으며 의료 기술 수준도 세계적입니다. 그는 최근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영국에서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바로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대기 시간도 평균 30분 이내로 유럽 주요국들의 3, 4시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강연장에서는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유럽을 넘어선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히 신흥 강국으로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유럽을 추월했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듣던 한 영국 출신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다시 봐야겠군.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2025년까지 연구개발 R&D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두드러진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놀라운 표정으로 교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유럽 출신 학생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2년 달 탐사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한국의 이러한 발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강연을 이어가며 한국의 생활 수준과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생활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정확성과 효율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지하철은 평균 지연 시간이 3에서 5분에 달하는 반면 서울 지하철은 초 단위로 정확한 운행을 유지하고 있죠. 몇몇 영국 출신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이 정도로 우수하다는 사실은 생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또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한국, 의료 접근성 및 건강보험 효율성 세계 최상위 한국, 1인당 로봇 사용량 세계 1위 한국. 한국은 인터넷 속도와 5G 보급률에서도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 활용도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병원, 물류 분야에서도 로봇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말을 듣자 학생들 중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로봇 기술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한국의 모습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한 유럽 출신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하더라도 문화적 혹은 사회적 요소까지 유럽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나요? 그 순간 학생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연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특정 분야에서 유럽을 앞선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에서 유럽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독일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경제와 기술 면에서 빠르게 발전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수세기 동안 쌓아온 문화적 위상과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다시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어도 유럽이 가진 문화적, 교육적 우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교수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학업 성취도 평가 PISA 2022년 기준 수학 성취도 순위 1위 싱가포르, 2위 대한민국, 3위 홍콩, 8위 영국, 11위 독일, 15위 프랑스. 과학 성취도 순위 1위 싱가포르, 2위 대한민국, 4위 일본, 9위 영국, 13위 독일, 16위 프랑스. 읽기 성취도 순위 1위 싱가포르, 2위 대한민국, 6위 캐나다, 12위 영국, 14위 독일, 19위 프랑스. 학생들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는 듯했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의 교육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PISA에서 한국은 항상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미래의 인재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한국이 교육,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한국의 위상,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수상 영화 기생충, 2021년 빌보드 핫 100 BTS 버터, 2021년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 오징어 게임, 2023년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 헤어질 결심.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BTS, 블랙핑크, 뉴진스 이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더 글로리와 같은 한국 드라마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유럽의 문화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연장 곳곳에서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BTS나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제 미래를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미래 산업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 산업, 반도체 초격차 전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세계 시장 주도, AI 및 자율주행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등 AI 기술 투자, 우주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달 탐사 계획 진행 중.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세계를 주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럽과 경쟁하는 국가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을 추월했습니다. 그는 강연장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한 영국 출신 학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 영국 출신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경제와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이 유럽보다 앞섰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은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너무 경쟁적인 사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 긴 노동시간,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삶의 질 측면에서는 유럽이 여전히 우위에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평균 근로시간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연간 1901시간, 독일 연간 1349시간, 프랑스 연간 1402시간, 영국 연간 1560시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 2015-2023년 대한민국 4.5%, 영국 1.2%, 프랑스 0.8%, 독일 0.6%, 워라벨 지수 2023년 OECD 기준 대한민국 중위권 빠르게 개선 중, 영국 상위권, 프랑스 상위권, 독일 상위권. 학생들은 근로시간 데이터를 보며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 놀라는 듯했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인은 항상 일만 한다는 이미지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빠르게 워라밸을 개선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및 주 4.5일제 도입을 논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의 공원, 문화시설, 휴식 공간 확대 정책을 설명하며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프랑스 출신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의 높은 자살률 문제도 있지 않나요? 삶의 질이 높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과 복지 시스템 확충 계획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이 정말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사회 문제, 영국 공공의료 서비스 NHS 대기 시간 증가, 의료 시스템 과부하,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높은 실업률, 독일 출산율 저하, 노동력 부족, 스페인,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 심각 20% 이상.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자료에 놀란 듯했습니다.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완벽한 사회는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NHS의 긴 대기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유럽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유럽이 한국보다 무조건 앞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 독일 출신 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유럽과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출신 학생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유럽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연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강연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335 모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던 학생들도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나 K-팝 열풍의 중심지가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던 한 영국 출신 학생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유럽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을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해 본 적이 없었잖아. 프랑스 출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건 알았지만 유럽을 넘볼 수준이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런데 데이터로 보니까 유럽이 더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겠는데 그때 독일 출신의 한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 TV도 삼성이고 내 스마트폰도 갤럭시야.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기술에 둘러싸여 있었던 걸지도 몰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중과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단기 어학연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 서울 가볼까 생각 중이야. K-팝 때문이 아니라 직접 보고 싶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궁금하거든.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찾고 있어. 한국의 I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이제 한국은 단순히 흥미로운 나라가 아니라 배우고 경험할 가치가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연을 진행했던 존슨 교수는 이후에도 한국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며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발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 경제국이 아니다. 이제는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유럽을 넘어선 선진국이다.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 기술,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며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변화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한국은 여전히 발전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AI, 친환경 기술, 우주 산업 등 미래를 주도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었고,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K-컬처 전체가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유럽이 최고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을 추월했다는 말, 과장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한 한국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